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에 발생한 여러 질환으로 인해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질병이 지금 치매. 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치매는 어두울치, 어두울매, 그리고 일본에서 인지증. 우리는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 치매라는 단어보다는 인지가 약해서 느려서 인지가 뭐 해서 인지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인지라는 말을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노인 치매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질환으로서 단기적으로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다. 자,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 혹시 치매로 내 부모님이 계시거나 내 이웃이 계시거나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문 좀 잠깐 닫고 올게요. 그래서 이 치매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문이 자꾸 열리네. 죄송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뭐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오는 게 혈관성 치매고요. 이 루이체 치매라고 또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루이체 치매는 이거 신경세포에 이게 신경 근육에 타우 단백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오는 게 루이체 치매인데 이 치매는 이게 방향 감각을 잃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면이 막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진압력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이 몇 월이고 며칠이고 시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진압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루이체 치매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알츠하이머, 루이체, 혈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보면은 파킨슨에 의한 치매가 있습니다. 파킨슨 주변에서 또 봤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도 오는 게 파킨슨이에요. 내가 몸에 뭐가 이제 이게 도파민, 운동 기능의 부족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 파킨슨.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동. 천천히 걸어가는 걸 우리가 서동이라고 해요. 아니면은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안 걸어가는 것 같아. 안 걸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보행 동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 치매를 그냥 방치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치매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보통 한 70%예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보면 다 치매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알고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15년, 20년 전부터 이 머리 안에 단백질이 쌓임으로써 나쁜 단백질이에요. 나쁜 단백질이 쌓임으로써 이 단백질 차곡차곡 이 밤에 이 나쁜 단백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질 않고 이 머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우리가 나이 들면 어때? 이 단백질이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쌓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나오는 게 치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매 공부를 여기서 잠깐 하고 들어갑시다. 이 치매에는 초록이 치매가 있어요. 이 초록이 치매는 잘 알려져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 내 가족에 만약 내 동생이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거를 초록이 치매라고 합니다. 초록이 치매를 다시 다른 말로 조발성 치매. 그래서 이 초록이 치매는 이 젊은 아이 사람들한테도 오는데 왜냐면 스트레스성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막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초미세먼지는 10년 후에 이게 머리에 저기 뭐야 이게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 초미세먼지 머리에 침투를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게 정답이고,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는 10년 후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다 연구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치매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하겠어요. 제가 63년생인데 63년생 제 친구가
2년 전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60년생이고, 남편 60년생인데, 이 남편이 언제 저기 치매에 걸렸냐면은,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가 온 거죠, 나중에. 그래서 40대에 이분은 전문가예요. 이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는 그런 분인데, 강원도에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있는 조수석에 앉은 딸, 둘째 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뒤에 이제 우리 내 친구와 그 큰딸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둘째 딸은 이제 한나라로 갔고 근데 이 남편이 이제 뇌를 수술하게 됐습니다. 뇌를 40대 이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50대 초반에 이게 뇌출혈 수술을 인한 그 뇌혈관 그죠? 그래서 혈관성 치매를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몇 년을 앓다 갔냐면은 한 14, 15년 해서 그 친구를 옆에 보면서 3살짜리 아이가 된 남편을 지극정성 간호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걸 옆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갔는데 이제 제 친구들 60대 초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도 딸이, 좋은 남자 만나라, 좋은 사람 만나라 얘기했는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이 친구가 아직도 그 남편의, 그 3살짜리 남편을 십몇 년을 간호를 했지만, 아직도 남편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모르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들 잘 알아서 내 부모가 만약에 치매에 걸렸어. 근데 치매에 걸렸으니까 모를 거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이 치매에 걸린 분들은 꼭 하나 기억하고 있는 건 나한테 잘한 사람, 나한테 사랑으로 대해준 사람은 꼭 기억을 한다고 하다. 다른 건 기억을 하지 않더라도요. 나한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한 그 대상자는 마음속에 간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여나 여기서 뭐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 간호조무사로 활동하시는 분,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는 분,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뭐 치매에 걸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치매 환자한테 난폭하거나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분이 기억은 못하더라도 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은 기억하니까 우리가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노인 치매. 우리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치매예요. 또 몰라요,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이 암은 고칠 수 있지만 치매는 고칠 수는 없어요. 완치는 없어요. 단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이 치매 완치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치매를 늦추는 약, 그죠? 뭐 1년에 몇 천만 원씩 뭐 이렇게 약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1년에 3천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약을 부담하겠습니까? 1년에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250, 300인데. 그죠? 그러려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치매 예방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떻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나중에 치매에 걸리더라도 예쁜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치매 강의를 하고 나면 항상 그래요. 고감사. 그죠? 다른 거 다 기억을 하시지 말더라도 이 고감사는 기억에 하시라.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 입에서 항상 고감사. 그래서 이 고감사라는 단어가 이 가슴에 근육으로 쌓여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 저는 제 카톡에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올려놨거든요. 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는 굳이 뭐 연인과의 사랑이 아니라 내 딸, 내가 사랑하는 친구, 언니, 이 대상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감사는 우리가 늘 습관처럼 이렇게 항상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또 간병인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그죠? 여기서 한 인간과 가족에게는 거대한 재난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 부양은 어때요?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주변 가족, 보호자. 그래서 이 숨은 가족, 그죠? 이 보호자를 뭐냐면, 진짜 숨은 보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24시간, 만약에 집에 내 치매 가족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촉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이 집에 만약에 어머니가 밤에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방을 못 찾아가지고 여기저기도 헤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촉각이 있으니까 이게 신경이 엄청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과 간병인이 항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죠. 이 치매. 그죠? 이걸 진짜 이 국가적으로. 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치매 책임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치매 책임제를 만들므로써 이제 주변에 뭐예요? 치매 안심센터도 많이 생겨 있죠?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 가면 뭐 하고 있어요? 경도 인지장애 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뭐 이게 수업을 잔잔하게 받고 돌아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도 인지 장애는 지금 우리가 10명 중에 한 명이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라고 한다면 65세 이상 10명 중에 한 명은 치매고요. 5명 중에 한 명은 치매예요. 그럼 5명이 한 명은 치매 뭐 10명 중에 2명이 치매라는 거죠. 그래 아니 저 경도 인지 장애. 그래서 우리들도 몰라요.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렇지만 이 경도 인지 장애를 그냥 방치해 두면 7년, 8년 후에는 치매로 진전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내 부모님이 경도 인지 장애다. 그러면은 진짜 인지 활동을 치매 그 늦추기 위해서 이런 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방치하면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나한테. 우리 본인들한테 책임이 있고 짊어져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경도인지 장애나 이런 조금 지적인 활동이 이렇게 좀 늦는다. 그러면 자유롭게 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열어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완치가 어려운 치매라 하더라도 조기에 예방과 치료를 적절히 받는다면 어때? 진행 속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늦출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치매에 대한 예방, 중재, 필요성 증대등 치매에 대한 예방은 뭐야? 경로당에서 활발히 외부에서 오는 수업을 열심히 받으면 돼요. 적극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발달을 한번 봅시다. 이제 정서적인 발달, 노년기의 심리, 신체적 변화에 관한 개인차의 특징은 어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교과서 133쪽에 있죠? 그래서 자신의 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주관적 개념으로 이러한 주관적 인식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정서적 발달은 진짜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직방이에요, 직방. 완전히 내가, 진짜 자식들이 와가지고 내가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편한데 요즘 돌싱남, 돌싱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그래서 같이 살아. 그럼 같이 살면서 이렇게 외로움이나 고독감, 이런, 불안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왜 독이 되냐면은, 다 사업이 망해서 들어오고, 뭐, 이혼해서 들어왔으면 직업이라도 빵빵하게 있든지, 직업이라도 빵빵하게 있으면 엄마 집으로 들어오겠어요? 오피스텔 얻어서 생활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엄마한테, 둥지를 틀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개인자의 특징은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러면서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어떻다?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 그래서 외로움이나
고독감이나 불안감, 좌절감, 죄의식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독사, 그죠? 고독사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 수준의 쇠퇴,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에서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 약을 막 이 주먹으로 막 먹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죽음, 그래서 이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치매가 오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이 평생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내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네 혼자 남은 사람의 고독감이나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수면 부족이 오고, 뭐가 오고, 그래서 정년퇴직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악화. 그죠. 내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퇴직금도 쥐꼬리만 하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그죠? 이 퇴직금도 미리 땡겨가지고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버렸어. 근데 나중에 정작 퇴직을 하고 보니까 하나도 남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초라한 내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 이제 피아노 전공 고등학교 시 돈을 무서운지 모르고 레슨비에 엄청 썼어요. 지금 와서 어떨까요? 후회해요. 그때 좀 철이 먼저 들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제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이렇게 돈이 없으면 다시 생기는 줄 알고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냥 레슨을 한 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그래서 저도 노후에 어떻게든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대, 50대 지금 초반에 선생님들이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다면, 이 돈의 경제관념을 좀 더 잘 짜임새 있게 쓰면 최우정이라는 이 교수는 돈이 없어요. 왜? 자식들한테 다 교육비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0대까지도 일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저는 제 노후를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남편은 얼마 나오냐면 1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연금이. 그러니 어떻게 제가 거기서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년퇴직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요즘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 왜? 늦게 공부를 해서 방향을 이 길로 틀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아줌마로서 그냥 세월을 보냈으면 아마 다른 쪽에서, 그죠?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잘, 그래도 지적으로 이렇게 잘 풀려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40대, 50대는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튼튼한 그저 노예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겪어온 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다 쏟아붓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 약화 및 과거 회상증. 그러니까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약화됐어. 옛날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가니까 너무나 이제 막 내 어깨가 뿜. 남자들은 경제예요. 돈이 있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다 따르는지 알아.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 오는 통제력, 그 다음에 과거가, 내가 이게 라떼야. 옛날에 라떼는, 그랬는데, 근데 젊은 애들이 이 라떼를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과거 회상 증가가 된 거. 저도 과거 회상하죠, 가끔가다. 왜 6살부터 애를 피아노를 시켜가지고, 애는 즐겁지 않은데, 왜 돈을 이렇게 쏟아부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는지, 그죠? 어떨 때는 속상하죠.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라도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참 그래요. 지난 일 생각하면 저도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좌절이죠.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경제 사정이 그렇게 샤방샤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년기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는 거는 그 만성 질환. 그죠? 신체적 수태로 인한 만성 질환. 그 다음에 갑자기 떠나는 배우자의 죽음. 그 다음에 정년퇴직으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 옛날에 통제력, 그죠?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 약화 및 과거 회상 증가로 인한 이래서 우울증이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어르신들 어깨다 힘주고 나 때는 말이야. 뭐 막 이게 뭐 다 잘 살았어 보면은 못 사는 사람이 없어. 거의 다 90%는 다 잘 살았던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다 임대주택에 살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들었던 얘기지만 또 들어도 네, 네, 네. 이렇게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돼요. 엄마가,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들 중에 친정 엄마가, 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옛날에 저번에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새로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는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노인들은 어떻게 사회로부터 당연히 지금 위축되어 내면의 자아로 몰두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 밖에 나가도 누가 나를 반기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집 안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죠. 숨는 거죠. 어, 밖으로 나의 뜻으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만성질환 여기저기 다 아프고요.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온 몸의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 막 아파. 너 나가서 일해. 그동안 일했잖아. 왜 그러고 있어? 하고 막 말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내향성이 증가되지 말고요.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자원봉사라도 하고 사회활동을 하셔야 노년기에도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노력이나 시도를 해보기 전에 포기. 아유, 이 나이에 뭐를 해? 아유, 됐어.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나? 우연에 맡기는 경향. 그다음 어떤 문제나 대답을 결정 내리는 것을 망설이거나 또 때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중립의 입장을 지키려 하고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이게 뭐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아유, 내 나이 뭐를 해? 아유, 됐어, 됐어. 그리고, 아유,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대답, 어떤 결정 내리는 것도, 망설이는 거야. 두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 하고, 중립의 입장을 지킨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막 먼저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누군가 옆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여기 다 나와 있어,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그래, 뭐, 그러면, 그러든 말든, 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또 어르신들, 아유, 누구 땡, 뭐, 나서서 또 저렇게 설친다. 그렇군. 근데 누구가 자기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일을 추진한 거거든요. 누군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선생님들, 사회 현장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본인들은 가만히 있지만 누가 옆에서 일을 뭐를 한다? 그냥 박수 쳐주세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 아,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용기를 주시면 될 것 같아. 뒤에서 막 그냥 뭐 부정적으로 수덕수덕 할 게 아니라 격려를 해주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그죠? 경직성이 증가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사고방식, 교과서 103서 중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사고방식, 태도를 고집하는 경향, 그다음에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는 게 노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노인들은 또 여기서 뭐예요, 지금? 노인들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감정적인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고 믿고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고, 그죠? 여기서 찾게 되며 물질적 도움보다는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하다.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얘기, 제 친구, 남자친구가 남사친, 그죠? 이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저희 친구들이 이제 63년생이에요.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친구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서 이제 안 좋게 진짜, 그러니까 여자한테, 얘기를 들으면 여자한테 문제가 많았던 사람, 이혼을 너무 잘한 케이스예요. 완전히 배신감. 이혼을 해서 새로운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너무너무 잘해서, 자기의 연금을 이 부인한테 지금 혼인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어. 아직은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다 주고 싶다. 자기가 나중에 잘못되고 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 친구한테, 의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63년생이면 이제 저희도 60대 이제 초중반이지만 초중반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로 했는데 그 대상이 옆에 생겼어요. 본인한테 헌신적으로 너무 잘 해주다 보니까 자기의 연금을 나중에 다 주고 싶은 거야. 어차피 자식들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고 의논을 했다는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이나 주위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그죠?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 가족, 그죠? 내 친구, 내 지인, 그래서 이런 분들과의 감정적 유대 관계를 어마무시하게 중요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고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여기 선생님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내가 여기서 가족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감정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서 두세 명만 진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든 찾아올 수고 언제든 달려올 수 있는 사람 두 명에서 세 명만 있어도 선생님들은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딱 세 명이 있습니다. 딱 세 명. 근데 지금 한 명은 약간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한 두 명은 지금 있다고 선생님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사람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50대, 60대, 40대 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듣고 있을 거예요. 여기 70대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지금부터라도 인맥 관리를 제가 잘 하라는 이유가 나이 들어서 찾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잘해주고 나서 그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대상. 그러니까 노년기에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생애 나날이 젊은 시절보다 더 빠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딱 60이 되고 나니까 제가 어르신한테 물어봐서, 아니, 어르신, 왜 제가 이렇게 지금 60이 넘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요. 나이가 왜 이렇게 금방금방 먹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나이가 60이면 60의 시속으로 달리고 70은 70의 시속으로 달리고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생애 나는 젊은 시절보다 더욱 빠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자녀와 후세, 재산, 작품 등과 같은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녀와 후세, 제가 이제 우리 손주가 4개월 되는 어제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을 지금부터라도 이제 모을 수 있다면 그 돈을 모아서 우리 손주가 교육받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남성과 여성의 어떻게 134쪽 밑쪽에 노인이 되면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지각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뭐야? 남성은 친밀성, 관계 지향성, 의존성이 증가하여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성은 공격성, 자기 주장, 자기 중심성이 증가하여 사회 활동을 하게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 이 남성은 아까 이 대표를 제가 이제 팔겠습니다. 이 대표는 밖에서 우리가 이제 2019년부터 모임에서 알가서 우리가 이제 같은 모임도 여러 군데 하고 있거든요. 고양시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 연인 관계냐? 처음에는 지들끼리 막 그랬나 봐요. 근데 나중에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거든. 선생님들 보세요. 연인 관계의 눈빛이 틀려요. 근데 이 남성의 친밀성, 관계지향성, 의존성, 이 이 남자친구, 자꾸 남자친구, 이 대표를 보면은, 어디 가면은 이게 그 커피하고 케이크, 뭐 또 음식,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사진을 막 찍어.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
그래서 자기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조금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몇 번, 몇 통화를 하거든요. 어떨 때막 귀찮을 때도 있어. 사실은 나 바빠 죽겠는데 전화해가지고 뭐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들어줘야 돼. 왜 제가 들어주고 있어,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그랬다. 그러면 서로 품앗이에요. 같이 들어줘야 돼요. 그죠? 내 얘기만 상대방한테 들어주길 바라지 말고요. 전화가 왔을 때 그 친구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바쁘더라도 그 친구의 하루 일과 중에 뭐 속상한 거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친밀성, 관계적 의존성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여성은 저는 어떨 때 보면 옛날에는 제가 이게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좀 약간 깡패 기질 같이 있는 것 같아. 막 정의의 사도, 뭐 최호정, 의리의 사도, 뭐 최호정 해가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는 내 중심성, 내 자기 중심성, 내 주장이 더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활동하는데 이 방패를 치기 위해서 제가 점점점 변해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 그래서 이 남성, 여성은 어떻게 돼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네, 이 호르몬이 그죠? 많이 나옴으로써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발달. 노년기의 사회적 발달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인적 활동, 그 다음에 사회적 발달. 너무나 중요하죠. 이 사회적 발달은 곧 앞에서 배운 신체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과 같이 플러스해서 이 사회적 발달, 이 세 박자,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이, 이게 상승 효과, 상승하게 되면 내 노년은 행복한 노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엇박자가 나고, 그죠? 자꾸 왜곡되고 혼자 있고 내향성이 증가되면은 뭐가 온다?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41년생 그 성인 학습자가 계시거든요. 왜 대학에 오셨습니까? 지금 1학년입니다. 왜 대학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공부하는 게 취미래. 경로당 가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네요. 41년생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85세예요. 지금 프레시맨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연세, 84세에 있는 어르신이, 선생님이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뭐를 알고서 자원봉사를 하면 내 만족감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그죠? 그냥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분이, 같은 노노 케어를 할 때 상담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같은 또래 어르신을 상담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같은 또래가 상담해주면은 같은 또래지만 그 친구는 뭐가 되게?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내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는 노년기에 행복한 삶을 얻으다 신체적 발달, 그다음에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가서 134쪽에 보면은 일반 노년기에 적용하는 이론으로는 사회활동설과 사회유리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활동설은 뭐래요? 지금 한번 봅시다. 사회활동설은 은둔생활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노인이 생활 만족도가 높고요. 적응을 잘해 사회활동설,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더불어서 생활 만족감이 크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나 직업적 책임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은둔 생활을 즐기는 것이 심리적 적응을 잘하며 그 다음에 만족한
노화 과정이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사회활동설과 사회유리설, 사회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때요? 좀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 그저 조용히 이렇게 하면서 심리 안정감도 온다. 그래서 이 이론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활동 이론, 활동 이론은 뭐예요? 사회 유리 이론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론으로 성공적인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기존의 역할과 과업으로부터 벗어날 것이 아니라 그저 지속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이론, 뭐 노년기 활동, 사회활동 이론에 있어서 활동 이론이 있으면 또 분리 이론도 있어요. 그죠? 사회활동, 분리 이론, 활동 이론은 계속해서 노후에도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역할이고 분리 이론은 어떻게 사회활동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뭐다? 자녀의 성장, 은퇴, 능력 감퇴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의 역할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함으로써 그다음에 내 능력이 다 했어. 이제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지 않아. 그래서 어때요?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의 역할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언제? 노년기에.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때요? 노년기에 활동할 수, 있다는 그 상상을 하면서 그저 우리는 같이 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저랑 같이, 지금 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활동 이론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활동의 내용을 대치 전략으로 노후 적응 과정을 위해 안정된 활동 수준을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활동 이론. 그래서 노후 대치 전략으로 노후 적응 과정을 위해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 유리설. 그럼 선생님들, 자, 여기서 보세요. 사회 유리설 보기 전에 교과서를 지금 여기서 136쪽에 봤죠? 그 다음에 여기서 146쪽 보기 전에 활동 이론의 136쪽의 맨 위에 보면 노년기 동안 계속적인 활동은 인생 만족. 그죠? 계속적인 노년기에도 우리 그 어르신들 중에 회장님들, 경로당에서 회장님들, 사회활동을 하는 회장님들, 로타리 회장님들, 뭐 라이언스 회장님들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틀려요. 이 세포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기 동안 계속적인 활동을 하다 인생의 만족, 그다음에 소속감 증가, 그다음에 삶의 활력소, 유연성, 유연한 사고, 편협된 사고를 벗어나서 그런 유연성을 갖추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가 주장하고 있고요. 더불어 사회활동은 또 어디다 자존감이 하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존감 하락, 우울, 노화로 인한 쇠약, 불안, 삶의 만족도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 지금 우울하냐 어떠냐 다 지금의 젊었을 땐 다 고생을 해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어르신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딱 한 어르신은 좀 그랬어요. 모든 게 우울하대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을 돌리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게 우울하고 모든 게 힘들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유리설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분리 이론이, 활동 이론이 있지만 분리 이론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 유리설에서 사회 활동설에는 아까 활동 이론이 있었죠? 그럼 사회 유리설에는 분리 이론이 있겠죠. 그죠? 이 이론에서 노인과 사회가 서로 자발적으로 분리된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생애 마지막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활동량을 줄이는 반면 나는 언젠간 죽을 거야.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더 성찰하는 데 주력한다. 이런 사회적 활동 주류가 내 마지막을 잘 준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사회 유리설. 그러니까 분리 이론이죠. 이 분리 이론은 자신에게 몰두하고
일상생활의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외부에 관심이 없어지고 노년기 발달 단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유리선은 편안하게 쉬면서 인생 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이르는, 그러니까 집안에 밖에 나가서 막 경로당에서 활동하고 하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집에서 서예를 하거나 혼자서 뭐 화초를 원예를 가꾸거나 이런 활동으로서 내 만족을 갖는 겁니다. 이 분리 이론은 그죠? 그래서 노년기 사회활동 이론에는 뭔가 있다? 사회활동설의 사회 저기 활동 이론, 그다음에 사회 유리설의 분리 이론. 자,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치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시간에 물러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